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을 때 혹시 소변에 거품이 가득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품 말입니다.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한참 동안 남아있는 그 거품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소변이 세게 나와서 생긴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날씨가 더워서 물을 덜 마셔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거품료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장이라는 장기는 참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긴 줄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장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식단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식단 변화만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67세 박 선생님의 사례와 함께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먹는 과일 중에서도 신장에는 독이 되는 과일과 약이 되는 과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장이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이미 손상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신장 건강 자가진단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의 거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본 후에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거품이 오래 지속되죠. 두 번째, 소변의 색깔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색을 띱니다. 하지만 콜라처럼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을 띈다면 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이 아니라 하루 종일 소변색이 짙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변 횟수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반대로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2-3번 이상 깨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며 신발이 저녁이 되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만성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식욕이 없으며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허리 통증입니다. 콩팥 부위인 허리 옆구리가 은근히 아프거나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신장염이나 신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려움증입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 온몸이 가렵다면 이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독소가 피부로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입맛의 변화입니다. 입에서 쇠맛이나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요독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남성의 경우 0.7에서 1.3, 여성의 경우 0.6에서 1.1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2.0을 넘어가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드십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으니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심장이 뛰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데 모두 칼륨이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많이 섭취해도 신장이 알아서 필요 없는 만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고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양이죠. 두 번째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도 약 237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 한 컵은 약 496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양이 농축되기 때문에 칼륨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215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두세 개 먹기 쉬운데 그러면 칼륨 섭취량이 확 올라가게 되죠. 네 번째는 멜론, 특히 참외와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데 수박 한 컵에는 약 17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시원하다고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은데 아보카도 반 개에만 약 345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신장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과일입니다. 건포도, 건살구, 건자두 등은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건포도 4분의 1컵에만 약 27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통조림 과일입니다. 통조림 시럽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당분과 나트륨도 많아서 신장에 2중 3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신장 환자는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칼륨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과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장 환자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약 2000mg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과일을 선택할 때는 100g당 150mg 이하의 칼륨을 함유한 저칼륨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엄청난 영양소가 압축되어 있죠. 그런데 블루베리가 신장에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낮은 칼륨 함량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약 77mg의 칼륨만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신장에 부담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만드는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대부분은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사구체 신염, 간질성 신염 등 이름도 어려운 병들이 모두 신장에 생긴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안토시아닌은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억제하고 손상된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혈압 조절 효과입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신장이 다시 혈압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 수은주 정도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또 다른 주범입니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45%가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해 투석을 시작합니다. 블루베리는 달콤한 맛이 나지만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항균 효과입니다. 블루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까지 염증이 퍼져서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이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생 블루베리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줌 약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살짝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야 할 것은 블루베리 주스나 잼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잼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블루베리 선택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죠. 일반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실제로 65세 이 할머니는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4로 떨어졌고 소변의 단백질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 한 알 한 알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작은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적포도입니다. 포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달콤한 맛과 풍부한 과즙이죠. 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청포도보다 붉은색 적포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포도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91mg입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물론 블루베리보다는 조금 높지만 신장 환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주로 포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데 적포도가 청포도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신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엄청난 양의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장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죠. 레스베라트롤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신장은 사실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서 사구체를 이루고 있죠.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레스베라트롤을 6개월간 투여한 결과 신장 혈류량이 개선되고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습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인한 신장 섬유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장 섬유화란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 섬유화 과정을 늦춰줍니다. 넷째,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을 보호하는 데 2중 3중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적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15알에서 20알 정도입니다. 한 송이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륨과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포도를 고를 때는 알이 단단하고 껍질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 하얀 가루는 블룸이라고 하는데 포도가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드시기 전에는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포도는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척이 중요합니다. 적포도 주스는 어떨까요? 주스로 만들면 편하게 많이 마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판 포도 주스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포도를 얼려서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간식으로 제격이고 냉동에도 레스베라트롤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건포도는 어떨까요?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과 당분이 4배에서 5배 농축됩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와인은 어떨까요? 레드 와인에도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장 환자는 알코올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리며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세 최 선생님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1까지 올라가서 투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하지만 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시면서 매일 아침 적포도를 껍질째 15알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7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적포도 한 알 한 알이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맑게 청소해주는 작은 청소부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하면 열대 과일이고 달콤해서 칼륨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파인애플은 저칼륨 과일에 속합니다. 파인애플 100g에는 약 109mg의 칼륨만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나 바나나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그래서 신장 환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이 신장에 특히 좋은 이유는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만 들어있는 독특한 단백질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염증 효과입니다. 브로멜라인은 천연 소염제라고 불릴 만큼 염증을 줄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신장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브로멜라인이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브레디키닌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약물 못지않은 효과죠. 두 번째, 혈전 분해 능력입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혈류가 막혀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브로멜라인은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브로멜라인을 혈전 예방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꾸준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효소 작용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소화를 돕습니다. 신장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지만 먹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장에서 노폐물이 덜 생기고 그만큼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면역 조절 기능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조절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사구체 신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부종 완화 효과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붓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멜라인은 림프 순환을 촉진해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장은 독소 배출을 돕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파인애플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생 파인애플을 먹는 것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150g 정도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파인애플 조각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인애플을 고를 때는 아래쪽을 눌러봐서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르세요.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것입니다. 또 냄새를 맡아봐서 달콤한 향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파인애플 껍질은 먹을 수 없지만 잎 부분을 보고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이 푸르고 싱싱한 것이 신선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을 자를 때는 심지 부분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멜라인이 심지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좀 질기긴 하지만 잘게 썰어서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많이 먹으면 브로멜라인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인애플 주스는 어떨까요? 역시 신선한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을 활용한 좋은 방법은 샐러드에 넣는 것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함께 파인애플 조각을 넣으면 달콤한 맛이 더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9세 김 선생님은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식단에 파인애플을 추가하셨습니다. 매일 점심 후에 파인애플 2조각씩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여러분의 신장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천연 치유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영국 속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신장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과일이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사과의 칼륨 함량을 보겠습니다. 사과 100g에는 약 107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첫 번째 이유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펙틴은 주로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변으로 배출시키죠. 이렇게 되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독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특히 요독소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펙틴이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혈액 속에 요독소가 쌓이면서 온몸이 가렵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펙틴이 이것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고 이것이 신장 혈관도 막아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서 신장 혈류도 개선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역시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첫째, 염증을 억제합니다. 케르세틴은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효소들의 활동을 막아서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을 보호합니다.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활성산소에 노출되는데 케르세틴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셋째, 혈압을 낮춥니다. 케르세틴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합니다. 넷째, 혈당을 조절합니다. 케르세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뇨병성 신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O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점막 건강을 지켜주고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E도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낮은 혈당 지수입니다. 사과는 달콤한 맛이 나지만 혈당 지수가 36으로 매우 낮습니다.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수분 공급입니다. 사과는 약 85%가 수분입니다.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수분 섭취와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펙틴과 케르세틴이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륨과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사과를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상처나 멍이 있는 것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사과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어주세요. 또는 식초를 탄 물에 담갔다가 씻어도 좋습니다. 사과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사과 주스는 어떨까요? 역시 신선한 사과를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펙틴이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활용한 좋은 방법은 샐러드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과를 작게 썰어서 무가당 요거트에 넣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사과를 익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를 쪄서 먹으면 펙틴이 더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사과 자체의 단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세 정할머니는 만성 콩팥병으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입맛도 없어서 식사를 거의 못하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사과 1개씩 껍질째 드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후에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드셨습니다. 4개월 후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떨어졌고 가려움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사과 한 알이 여러분의 신장을 독소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되살리는 4가지 기적의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블루베리, 적포도, 파인애플, 사과였죠. 이제 이 과일들을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과일 섭취 계획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세요. 점심 후에는 블루베리 1줌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적포도 15알을 껍질째 드세요. 저녁 후에는 파인애플 2조각을 드시면 됩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다시 사과 1개를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드세요. 목요일에는 아침에 파인애플 2조각, 점심 후에 적포도를 드세요. 금요일 아침에는 사과, 저녁 후에는 블루베리를 드세요. 토요일 아침에는 적포도, 오후에는 파인애플을 드세요. 일요일 아침에는 사과, 저녁에는 블루베리와 적포도를 섞어서 드세요. 이렇게 4가지 과일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만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식단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장 환자의 식단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염식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세요.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대사 산물이 쌓이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올 수 있으니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선이나 계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셋째, 저칼륨 식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 외에도 칼륨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세요. 오이, 배추, 양배추, 가지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면 칼륨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다섯째, 인 섭취를 제한합니다. 가공식품, 탄산음료, 유제품에 인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째,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시고 단순당은 피하세요. 일곱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하지 마세요. 이제 실제 하루 식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 1공기, 된장국 반 그릇, 삶은 계란 1개, 데친 시금치 나물, 사과 1개입니다. 점심 식사는 보리밥 1공기, 두부조림, 오이 무침, 구운 고등어 1토막입니다. 식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1줌을 드세요. 저녁 식사는 잡곡밥 1공기, 맑은 무국, 닭가슴살 샐러드, 데친 배추나물입니다. 식후 디저트로 적포도 15알을 드세요. 이렇게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오늘 소개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매일 30분 정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신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시면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신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빼놓지 마세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서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도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린 과일은 피하세요. 건포도, 건블루베리, 건파인애플 등은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과 당분이 4배에서 5배 농축됩니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통조림 과일도 피하세요. 통조림 시럽에는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해롭습니다. 셋째, 과일 주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파인애플 섭취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 권장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히 파인애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고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농약 잔류물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일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식단 관리의 일환으로 이 과일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 염증을 줄이고 적포도는 레스베라트롤로 혈관을 보호하며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사과는 펙틴으로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서 저염식, 저칼륨 식단을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67세 박 선생님처럼 투석 직전에서 건강을 되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신장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신장 기능 단계,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절한 식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